안녕하세요. 음다소 중문입니다. 자, 오늘은 84C 타입 현관 중문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관이 코너로 꺾인 개구부여서 현관 중문을 설치했을 때 침실 3 부분과의 간섭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디딤돌의 넓이가 좀 되게 작습니다. 한 200mm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상당히 조금은 제약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현관을 살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현관의 모습이 바로 84C 타입 현관 개구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쪽에 분전함의 도어가 열리게 됩니다. 분전함의 도어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대리석 디딤돌이죠. 이 디딤돌 같은 경우가 좀 확대를 해보면 한 200mm, 그러니까 20cm 정도가 되는 거고, 바로 옆쪽으로 이제 침실 3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쪽 부분이에요. 자, 이쪽에 대리석에 걸레바지 형태로 두께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 몰딩으로 걸레바지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84C 구조도 원슬라이딩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좀 부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84C 타입의 지금 평면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평면도를 3D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꺾어서 이렇게 현관으로 두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전함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디딤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방에 침실 3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문다수에서는 이런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설치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공간의 구조에 의해서 조금은 정확한 밀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타입 84C 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신발의 지점 부분 함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을 막는 신발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하단을 막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문다수에서는 84C 타입에서 가장 권장드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도어는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가 어떤 도어인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양방향성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댐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밀어올고, 자, 내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열고 툭 터서 툭 이렇게 밀어서 열리는 공간만큼의 공간이 확보된 다음에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수동적으로 반자동으로 다시 닫히게 되는 그런 구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투명으로 해도 됩니다. 거실에서 정면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불투명으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접혀서 다시 닫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돌출이 상당히 작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접히게 되죠. 이 접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기도 지금 이 디딤돌이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돌출되는 게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기 신발에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사용하기 좋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드려 보고요. 이런 구조의 폴딩 스윙도어를 저희 문다수에서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폴드 스윙도어는 현재 4세대의 지금 업그레이드를 거쳐 오고 있습니다. 저희 문다수 제품은 4세대 가장 최신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업체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스윙 도어들은 대부분 1, 2세대, 1세대, 2세대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동축이라든지 댐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하자가 좀 많이 발생해서 사실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하지만 저희 문다수는 한 셈에도 납품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그 내구성의 규격이 높습니다. 인증 규격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즉 10만 회 이상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횟수를 따져봤을 때 10년 정도 이상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프리미엄급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4세대 완전체 폴드 스윙도를 현재 저희는 생산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폴드 스윙도어는 7년 차 되거든요. 생산한 지가.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문다소가 한샘을 포함해서 전국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문다소 폴드 스윙도어에 대해서 어떤 AS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찾아보셔도 없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엄급 자재에 대한 내구성, 장기간 사용하셔도 5년, 10년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하지만 AS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리 환경이라든지 어떠한 부담되는 이런 구조에 의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AS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AS를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문다소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문다소는 전남권 같은 경우는 익산과 전주에 시공팀과 AS팀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속하게 AS와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 문다소는 주문하시면 4일에서 5일 내에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 전국이 저희 문다소의 생산 공장은 수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시공과 AS 관리가 가능하고요. AS 시공 같은 경우는 각 도별로 그런 시공팀과 AS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드 스윙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설치 위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디딤돌 끝단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지금 요거를 자, 문이 만약에 자, 이만큼 세워져 있다고 하면 사실 이 방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디딤돌이 상당히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 여기에 발을 딛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럴 바에 그런 조건부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끝단에다 시공을 해서 아예 여기 디딤돌을 밟지 않고 문을 열었을 때 오히려 디딤돌과 마루를 동시에 밟게 되는 이런 구조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이쪽 방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상당히 답답함이 덜하는데 만약에 이 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끝단으로 오게 돼버리면 상당히 이 방에서 답답합니다. 이 방에서 엄청 답답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거실에서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이런 신발 부분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고시에 대한 옵션을 자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아래 하단을 막는 형태를 고시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놔 버리면 자 이 아래 하단이 안 보이죠? 제가 살짝 더 키워 볼게요. 이거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데 높이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이 부분을 제가 색상을 한번 바꿔 볼게요. 지금 조금 언밸런스한데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꿔버리면 좀 약간 통일감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런 식이 바로 아래 하단을 막는 고시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신발이 보이지 않잖아요. 자 요거를 이렇게 만약에 제가 자 이러면 신발이 보이겠죠. 하지만 이 아래 하단을 막는 고시 옵션을 하게 되면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정면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런 하단 고시 옵션을 하시는 게 신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더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리고
이런 구조 같은 경우, 이런 중문을 설치하게 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제 손잡이의 방향입니다. 자, 손잡이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현관을 들어와서 거실로 갈 때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손잡이가 있어서 바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짧은 동선을 제공하는 위치가 바로 손잡이의 올바른 위치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방향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서 이만큼 와서 열 거를 한 발짝 더 가서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의 방향은 그러나 사용자의 취향과 선택입니다. 어느 방향이 편하다는 거는 사용자에 의한 것이고 저희 시공자들은 기본 이제 시공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에 맞춰서 우선 일단 가장 짧은 동선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규정하는 게 꼭 맞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열렸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방향에 대한 위치를 한 번 더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한 번 더 제가 열려있는 중문의 모습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손잡이가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갖다 놓을게요. 자, 손잡이가 자, 요 방향으로 이쪽에 있었을 때는 전체 개방을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처음에 제가 중문의 손잡이 방향은 이 반대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요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방하고 간섭이 안 되겠네라고 이쪽이 방향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폴드 스윙도어는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열어 젖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갈 만큼만 이렇게 열어서 놔두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섭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는데 자, 간섭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손잡이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얘도 이제 반대로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옮겨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요렇게 열리게 됐죠. 자, 그러면 이쪽 방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간섭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어갈 만큼만 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나는 이 방하고 걸리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일보 한 보 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약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바로 84C 타입의 현관이고요. 자, 그러면 폴드 스윙 도어는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 실제 리뷰들은 어떤 모습인지 뭐 카페에서도 다양한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바로 영상에서 원스톱으로 다 보실 수 있게끔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의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이 형태는 지금 불투명 유리입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이 프레임의 컬러, 그리고 유리에 대한 투명, 불투명, 그리고 또 다른 디자인, 그리고 이 유리를 고정시키는 쫄대, 이 검정색 테두리 보이시죠? 이 쫄대의 색상을 화이트, 블랙, 골드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손잡이의 컬러도 화이트, 골드, 블랙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몸통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약 20여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맞춰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84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신발장이 보이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불투명으로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 불투명으로 하게 되면 좀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은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이걸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사진을 한번 결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답답하죠. 자, 그러면 한번 투명을 갖다 놔볼게요. 자, 다시 좀 전에 잠시 컴퓨터가 렉이 걸려서 조금 멈췄는데요.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제가 한번 요렇게 한번 놔볼게요.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놔두 보면, 자, 이렇게 전체 화이트 계열에다가 블랙 손잡이, 그리고 여기는 전체 화이트에다 골드.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쉽게 구분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당히 은은하면서도 진한 골드는 조금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은은한 이런 샴페인 골드를 조금 많이 선택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골드 손잡이와 골드 쫄대가 은은하게 고급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여기는 또 동일하게 모루 세로 유리가 되겠고요. 자, 유리를 이렇게 3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 때 오시게 되면 이런 컬러나 또는 이런 사용감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아, 폴드 스윙도어. 자, 84C 타입 우리 집은 이 폴드 스윙도어가 답이다 라는 거를 한번 저희가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험하는 순간 아이들도 안전하구나. 댐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손김 현상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김이 있더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레일이 없습니다. 이 레일이 없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레일이 있는 제품들은 발 걸림도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그 레일 안에 이제 모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씹히는 소리가 나거나 마모가 돼서 나중에 AS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폴드 스윙도어는 그러한 단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일상생활에 관리하기가 편하기도 하고요. 몸으로 밀고 들어가도 되고 들어와도 되고, 뭐 아이들도 쉽게 열고 닫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84C 타입은 폴드 스윙도어가 답이다 라고 한번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람회 때 꼭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아, 이래서 폴드 스윙도어를 추천했구나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정도로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주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슬라이딩 도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도어가 하고 싶은 고객님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 우선 일단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마만큼 단을 올려서, 이거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요렇게. 우선 일단 자, 우선은 자, 요렇게. 제가 우선 일단 자, 문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바닥에서의 높이로 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높이만큼 단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단을 만드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했죠. 이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 높이만큼,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단을 만듭니다. 단을 만들어서 이 높이와 똑같이 만들어서 얘를 높이 띄우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레일이 자, 요렇게, 자, 레일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위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먼지나 이런 들어간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우선 일단은 자, 한번 여기 내용을 좀 볼게요. 원래 지금 현재 현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이 이제 분전함 도어잖아요. 이 분전함 도어가 이 정도의 단 높이이기 때문에 이 단 높이까지 올려도 전혀 열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좀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나쁜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얘를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서 이제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자, 바닥까지 한번 내려 볼게요. 우선 일단 바닥까지 이렇게 내린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자, 내렸어요. 자, 내려서 이 도가 자, 이렇게 이동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서 한번 바라볼까? 이쪽에서 잘 보이네요. 자, 여기 아래 하단에 보면 대리석 마감이 있고, 그다음에 걸레바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이렇게 틈새가 보이시죠?
여기 지금 현재 이 디딤돌 대리석의 연장선의 두께와 이 걸레바지의 두께가 있는데, 자, 이 부분만큼의 지금 빈 공간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이 중문은 우선 일단 방풍이나 방음 이거에 대한 밀폐성이 중요한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밀폐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자, 원슬라이딩을 하고자 하는 고객님들께는 자, 이 부분이 바로 숙제인 거죠. 자, 우선 일단 이 여기 거실에서 이렇게 바라봐도 사실 너무 예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예뻐요. 사실 예쁘다고 이제 말씀을 정말 드리는데, 자, 이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 자,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40mm 평판을 이제 대게 됩니다. 평판. 자, 나무를 대게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요만큼을 대게 됩니다. 되게 돼서 여기서 요렇게, 자, 가급적이면 나무 벽지색과 유사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일체형으로 원 슬라이딩하고 동일한 색깔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해버리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렇게 막히는 거. 자, 이 부분이 시공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 벽지 쪽으로 요렇게, 자, 조금 더 제가 센터를 맞춰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이 이 원슬라이딩 도어가,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밀폐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걸 한번 열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의 이런 식의 부수적인 마감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원슬라이딩도 설치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일단은 이 바닥에 내려서 시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디딤돌 높이만큼 단을 올려서 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내리면은 이제 그런 이제 뭐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단을 올리게 되면 밑에 하단에 60cm의 단을 짜야 돼요. 한 계단 정도를 높게 맞춰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 걸레바지 두께의 평판이 이 벽 쪽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밀폐가 가능하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불편하면서도 감수해야 될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원슬라이딩 자체는 설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분들의 니즈가 있어요. 사실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원하신다고 하시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원슬라이딩도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유리를 이렇게 나누는 것에 따라서 19, 29, 39, 49, 59, 69까지 나누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뭐 영식은, 자, 19, 29, 39, 49. 자, 이렇게 나뉘는 거죠. 자, 전체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컬러를 갖고 있어요. 원슬라이딩은 화이트, 블랙, 그리고 샴페인 골드, 진 그레이. 자, 이렇게 총 4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단을 동일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임 유리로 갈 수도 있고요. 유리를 또 위에서 한 번 더 나눌 수 있습니다. 망임 유리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면적이 크니까 안전한 유리를 하고 싶다 하셔갖고 망임 유리로 하신 거고요. 자, 이렇게 불투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유리는 다양하게 분할할 수가 있고요. 유리를 분할하면 분할할수록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문을 열게 되면 이 손잡이만큼은 열리지 않습니다. 손잡이까지 들어가 버리면 문을 자꾸 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원슬라이딩은 이 손잡이 두께만큼 약 한 5cm 정도는 덜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블랙 계열로 4분할, 4구 형태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위아래를 다 아치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반워 아치가 있고요. 모서리만 아치가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에다가 아래 하단을 나눠서 여기를 불투명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치,
이제 이런 형태 이제 드레스룸에도 많이 하거든요. 자,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지금 드레스룸에 설치한 모습이 되겠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도 진행하게 되고요. 통창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주 깔끔하게 통창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통창할 때는 강화 처리를 하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강화 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션이 3만 원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런 통창 같은 경우는 강화 처리를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설치 리뷰는 4구입니다. 19, 29, 39, 4구죠. 두 번 이렇게 나누게 되면 총 4개의 창이 되죠. 이 상태에서 모르세로라는 불투명 유리를 선택해서 설치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위에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약간 갈색 컬러가 띄는 이런 브론즈 유리에다가 하단 막음, 고시라고 하죠. 이 옵션을 줘서 신발이 보이는 거를 막는 거죠. 자, 주방에서 봤을 때 신발 같은 것들이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시선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단 막음하는 옵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슬라이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너무나 좋은 주문이지만 이 현재 지금 84C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하지만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여닫이 도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닫이 도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레트로하면서도 상당히 예쁜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도어의 방향 손잡이는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이제 하지만 방향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소비자의 어떤 니즈나 생활 패턴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막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열려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열었어요. 이 상태에서 열어볼게요. 이 작업문도 열리거든요. 이 작업문 같은 경우는 뭐 큰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다 두 개 다 열었을 때 큰 짐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개방감이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쪽 방에 대한 간섭을 좀 되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손잡이를 놓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열려서 이 방에 간섭은 없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열릴 때 밀거나 아니면 잡아다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출 회전각이 상당히 커요. 자, 보이시죠? 그러면 신발이 대부분 이 정도에 다 벗게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이제 밀어서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나올 때는 또 밀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신발이 이렇게 쑥 이렇게 좌양좌 막 우양우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는 정말 예쁜 도어이긴 하나 좀 그런 부분들이 이 회전 반경 때문에 조금은 불편함이 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감수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이 거실 쪽에서도 바라봤을 때 상당히 예뻐요. 비대칭 여닫이가 한번 자,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정갈합니다. 정갈하기 때문에 이 비대칭 여닫이를 상당히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은 이 회전 반경 때문에 자, 이렇게 이 회전 반경이 너무 커갖고 이 신발의 걸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도어가 바로 좀 비대칭 여닫이고요.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너도어, 즉 집안에서 사용하는 도어는 아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아치 옵션까지도 병행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아래 하단도 이렇게 불투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치에다가. 그리고 아치는 제가 코너 모서리형 아치도 있고 반구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불투명하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완전히 투명하게 했을 땐 정말 심플합니다. 깔끔하고 브론즈 유리에 강화 처리하는 것까지 제가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동일한 제품이긴 하나 이런 아치 옵션과 그리고 어떤 손잡이의 변화 그리고 이 모르세로라는 불투명 유리 이거에 대한 디자인 추가만 해도 전혀 다른 제품 같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고 카멜론 같은 제품이 사실 비대칭 여닫이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예쁜 주문이긴 하나 조금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떠한 주문을 선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손쉬운 결정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저희 문다수에는 좀 마지막 리버서블 도어라는 게 있습니다.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문이 하나로 열리는 중문이거든요. 우선 일단은 제가 이걸 좀 치웠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선 놓고요. 자, 그리고 리버서블도 자, 리버서블 도어는 이렇게 창이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로만 열리게 됩니다. 자,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고 싶은데 너무 고민이야. 이게 아래 하단에 레일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죠. 하지만 리버서블도 폴드 스윙 도어와 동일하게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1m에 가까운 아주 좁은 현관에는 1등입니다. 1번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도어이기도 합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형태로 이쪽으로 손잡이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이쪽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을 완전히 열 때는 우리가 무언가 계속 작업을 할 때 여는 거지, 평상시에는 절대 결코 내가 들어갈 때 이렇게 전체를 열지 않습니다. 들어갈 만큼만 열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폴드 스윙 리버서블이라는 도어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도어 하나가 회전하는 도어입니다. 자, 이렇게 다가가서 문을 내가 들어간 만큼만 잡아 당겨도 되고 밀어도 됩니다. 다 이렇게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닫힙니다. 문이 하나로 회전하니까 상당히 심플하죠. 너무 깔끔하거든요. 자, 이 모습이에요. 열렸을 때는 95% 이상 열리니까 정말 좁은 공간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너무나 예쁘죠? 그래서 1m 10 이하의 현관에서는 이 리버서블 도어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형태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방과 간섭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어놓을 일이 크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놓으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열리게끔 하셔도 된다는 거. 하지만 이제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라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자, 리버서블 도어도 실제 설치를 한 시공 리뷰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자, 요런 모습인데요. 자, 통창 하나의 도어로 회전해서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관의 개구가 상당히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구동되는 회전 형식의 구동이기 때문에 전체 개방되는 넓이도 상당히 넓을 뿐더러,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도 폴드형이라서 내가 들어갈 만큼 들어가서 다시 자동으로 닫히면서 댐포까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일이 없습니다. 이 레일이 없는 중문이 아주 무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먼지가 있을 때 쓸어내기도 편하고 정말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일 없는 중문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현관의 중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실이나 주방이나 뭐 침실처럼 계속 머무르면서 바라보는 어떤 인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적인 부분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용하기 편리성이 너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폴드형인 회전형 도어 같은 경우는 손으로 밀어도 되지만 우리가 두 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 몸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지 않을까,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볼트명의 여러 가지 이런 인디 브라운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골드 쫄대와 골드 손잡이, 그리고 모르세로 유리로 좀 더 약간 다른 색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레이 유리에다가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우리가 현관에는 사실 100% 흰색은 없어요. 그래서 이 100% 흰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색 발열 현상이 나서 조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보리가 조금 들어간 컬러 화이트 계열을 하시게 되면 그런 색 발열 현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튼 화이트라는 아이보리 배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컬러를 많이들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박람회 때 오셔서 이 화이트 계열의 컬러를 여러 가지를 한번 선택을 골라 보시고 직접 문에 대어 보시게 되면 충분히 어떤 중문이 좋을지, 컬러가 좋을지 이 부분들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금 현재 8410 타입, 그러니까 논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현관 이 팬트리 쪽 부분의 컬러는 이 매트 베이지 컬러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 베이지 컬러하고 맞춰도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보다 한 단계 높은 이 매트 화이트라든지 또는 이런 코튼 화이트 컬러, 이것도 아이보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화이트 계열이지만 조금 더 밝음으로써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아주 미세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개방감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화이트에 부티명 모르세로 유리, 그리고 손잡이는 블랙, 정말 심플하죠. 리버서블도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도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투명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발이 보이는 게 조금 나는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으면 된다라는 거. 자, 손잡이까지 아주 그냥 화이트로 선택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하고 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자,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리뷰에 대한 분석을 좀 맞춰드리고요. 자, 마지막 도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삼연동 중문이 있잖아요. 이 삼연동 중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84C 타입 같은 경우는 현재 넓이가 1m 10이에요. 좀 상당히 좀 작은, 상당이라기보다는 요즘 현재 아파트 중에는 조금 좁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자, 열리는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한번 재어보면 한 640 정도 됩니다. 방문보다 더 좁은 공간으로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사이즈가. 그래서 뭐 사람이 드나드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으나 지금 어떤 짐을 들 때는 옆으로 돌아서 꽃게 걸으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삼연동 중문 같은 경우는 방풍이나 방한기는 상당히 우수하고 상당히 우리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중문이 바로 삼연동 중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현대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 현관의 넓이가 1m 20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1m 50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현관의 넓이를 상당히 대폭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만큼 난방이나 냉방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선택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개방감이 넓은 이런 중문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일단 84C 타입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중문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박람회 때 저희가 좀 더 실제 84C 타입의 현장 사진과 더불어서 어떠한 종문들이 좋은지, 그리고 오셨을 때 다양한 컬러감과 사용감을 체험해 보시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하고 난 이후에 또 박람회장에 오시게 되면 아하 하시면서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 일단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 컨텐츠로 제가 답을 드렸고요. 마지막 자, 원슬라이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드레스룸 쪽에 자, 드레스룸 쪽 같은 경우는 자,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레스룸 안쪽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달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슬라이딩을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이 도어가 사실 이 드레스룸 쪽에서 나오는 이 창문 쪽에서 오는 한기가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밀폐성을 가진다고 하면 제가 이 드레스룸 쪽에 중문을 굳이 이렇게 권장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여드려 보면은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드레스룸 안쪽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 떠 있는 거. 찬바람,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무거우니까 깔리잖아요. 근데 이 아래로 깔리게끔 한 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한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도어와 이 도어 사이가 정확하게 이음새가 밀폐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중문은 시선적인 파티션 역할만 하는 거지 중문의 역할 그리고 방풍과 방안에 대한 기능은 전혀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대부분 이제 원슬라이딩이 설치 안 되는 구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방문하고 겹치기 때문에. 하지만 84C 타입 같은 경우는 방문의 간섭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타입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타입도. 그래서 드레스룸 쪽에 원슬라이딩의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제가 첨부적인 부분적인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84C 타입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한번 이 영상을 좀 긴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 중문에 대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역시 박람회 때 여기 모두 이 영상을 시청하신 논산 아이파크 입주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뭐 전화나 그리고 카페상으로 글을 남기게 되시면 제가 세심하고 친절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람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